네, 북한군 장교 1명과 주민 1명이 오늘 새벽 배를 타고 백령도 북쪽 해상에서 귀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귀순은 올해 들어 훈풍을 타다가 최근 숨고르기에 들어간 남북 관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을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북한군 장교 1명과 주민 1명이 오늘 새벽 배를 타고 백령도 북쪽 해상에서 귀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이 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연관시켜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이거는 뭐 의도해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일단 어떤 일종의 돌발 변수 형태이긴 한데 이게 직접적으로 남북 관계라든가 지금 진행된 일련의 행보에 직접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분리해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센터장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예, 같은 생각입니다. 결국 뭐 북한으로서도 이 사안을 확대해서 좋을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해봐야겠죠. 정말로 귀순인지 아니면 표류하다 온 것인지 그런 부분인데 귀순이라고 하면은 북한으로서는 자기 체제에 어두운 면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돌발 변수 정도로 보고 안정적으로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자세한 파악이 필요한데 일각에서는 귀순한 두 사람 모두 일반 복장이었고 그냥 주민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뭐 정부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내용 조사한 내용을 지금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표가 나와야지 이제 확인이 될 것 같고요. 뭐 군인이 됐든 민간이 됐든 간에 일단 이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선례와 그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문제로 이게 이제 확대 해석해가지고 현재 국면과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정부가 우리 측 기자단 명단을 북측에 통보하려고 했는데 북측이 접수를 거부했거든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지난주부터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그 불편한 마음을 나타내는 부분, 고위급 회담을 즉각 취소한다든가 리성건 조평통 위원장이 담화 형식으로서 우리 정부의 행태를 비난한다든가 그러한 불편함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선제적인 조치로서 보여줌으로 해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뭐 시간이 약간 지연된다더라도 할 테니까 우리 너무 북한이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접촉을 하지 않고 외신 기자 부분도 지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신 기자만 보여주고 한국만 뺀다는 것은 그건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북한의 행태를 좀 적극적인 자세를 이렇게 촉구하는 그 정도가 지금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 취재진 말고 우리나라만 콕 집어서 거부하겠다는 건지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한데요. 정황들을 봤을 때 북한의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앞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 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기도 그렇고 김계관 부상의 이제 담화도 그렇고 리성건 위원장의 이제 발언도 그렇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국 또는 북미 정상회담에 전지는 메시지로 볼 수 있고 사실상 이제 그것을 명분화시키기 위해서 남북 관계의 소재를 가지고 좀 흔드는 좀 개념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존 볼턴 이제 국가안전보좌관부터 시작을 해서 지나치게 이제 원래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으로 설정돼 있던 의제를 넘어서는 계속 의제 끼워넣기라 그럴까요? 뭐 인권까지 포함하고 대량 살상까지 포함하는 너무나 이제 인권 의제를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얘기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편한 것이 있었고 특히 이제 체제 존엄이랄까요? 뭐 지도자에 대한 존엄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 회담장에 갔을 때 자신들이 조율되지 않는 의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중계가 되고 있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어떤 회담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돌발 변수를 사전에 좀 차단을 해야겠다. 그래서 일단 경고는 내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런 일련의 세트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어떤 발언과 내용들이 나왔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는 경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정 자체를 흔드는 방식으로 갔을 때는 너무 리스크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일정 부분 이 경고가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 수준에서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수습하는 발언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다시 일정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면 뭐 일단은 이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뭐 지연되거나 연기될 이런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연기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북한에게 기대했던 여러 가지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무너지면서 불신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형태가 될 때고 이후에 여러 행보들이 다 스텝이 꼬이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도 상당 부분 조율돼 있던 부분 역시도 좀 더 의구심을 갖게 되는 뭐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더 북한에게는 좀 리스크가 많아지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할 거라고 일단 봅니다. 네, 센터장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일련의 이런 일정들이 미뤄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절차상으로 기자분들이나 이렇게 초청 대상이 월요일까지는 정리가 돼야지 북한이 밝힌 대로 22일 날 북한에 가고 23일 날 그게 가능한데요. 그 절차가 늦어지면 어쩔 수 없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풍계리 폐쇄 조치 자체는 저는 북한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상회담에 앞서서 자신들이 선제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정상회담에서 미국에게 그에 따른 보상이라든가 협상에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풍계리 폐쇄 조치는 한다. 다만 지금 이러한 일정 지연으로 인해서 하루 이틀이라든가 뭐 일주일 정도 미뤄질 가능성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이 아주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까지 이렇게 접수를 해서 북경에서 22일 날 출발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1일까지는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예정대로 폐쇄 조치를 할 것인가를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 북한의 갑작스런 태도 돌변이 북한이 이 북미 정상회담 대화 전에 어떤 협상력을 올리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북한의 이런 반응이 좀 어떻게 해요?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분석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도 성명의 수준 같은 걸 보면 정부 대변인이라든가 공식 성명이 아니라 담화의 형태로 발표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 정상회담 자체는 가고 싶다는 의지의 간접적인 표현인 거죠. 그럼 그 낮은 수준에서 나오는 불면의 표시는 자기들의 협상력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거부감, 그것을 갖다가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지금 협상, 밀당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연합군사훈련이라든가 태영호 공사의 증언 그런 것들을 문제를 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냉각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그렇죠. 정상회담 자체까지는 간다.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이야기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대화는 지속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미국과 북한 간의 물밑에 있어서 비핵화 협상의 조건을 놓고 지금 대화가 하고 있다. 그 대화에서 서로 조건,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요구사항을 높게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이렇게 연합군사 훈련을 문제 삼는 것은 그러니까 상대의 약간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공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비핵화를 위해서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왔던 북한이 이 같은 태도를 보이니까 헷갈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 같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중국을 믿고 이러는 것이 아니냐, 북미 관계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북한이 느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긴 하죠.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뒤에서 뭔가 조정을 하거나 뭐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중국도 우려하는 바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북미 간에 이제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또는 타결될 내용들이 일정 부분 자신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히 이제 북한에게 제공된 체제 안전 보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한미군이나 전략자산이라든가 일종의 동북아의 패권과 관련된 아주 민감한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북한에게 조금 더 조심해서 접근해 달라. 뭐 이런 얘기는 주문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현재 국면을 좀 흔들어라. 뭐 이런 식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는 조금 그렇게 분석하는 건 좀 어렵다. 다만 이제 북한이
전체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뭔가 전략적으로 뭔가 이득을 취하는 데 있어서 뭔가 양쪽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행보가 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중국이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은 조금 해석이 좀 과하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제 중국 언론에서도 북한의 이 같은 태도 돌변이 이 한미 대북 정책 탓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거든요.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저는 홍 박사님하고 약간 다른 의견인데 예. 저는 중국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 시점은 북중 정상회담 이후고 예. 그리고 지금 북한이 걸고 넘어지는 문제가 한미동맹과 관련된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북한의 안보 우려는 중국의 안보 우려라는 그런 전통적 관점에서의 그러한 논리가 부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점을 두 차례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외교부장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달 초에 만났을 때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 위협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네. 결국 주한미군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전통적으로. 예. 또한 시진핑 주석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 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역시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보면 협상력에 있어서 이 판을 방해한다고 보진 않지만 북한의 입장을 거들어주는 측면은 있다. 그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을 사실 국제관계에서 제3국의 지도자를 언급하는 것은 관례가 아닌데 그런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일종의 경고성 멘트를 날렸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러한 과정이 사실은 새로운 것이냐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미 90년대에 넘어서서 2000년대에 되면서 중국의 부상과 함께 육자 회담 진행 과정에서도 중국은 자기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반영해 왔습니다. 예. 실제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것도 중국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해관계가 직결됐기 때문에 중국도 이 관계에서 중국의 우려인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 우리도 이해를 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은 뭐 중국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함께 풀어가야 된다. 그런 전략만이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북한의 비핵화 해법 또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들이 테이블에 오르게 될 텐데 지금 보니까 배석자 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 회담을 하는 게 상당히 이게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배경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만큼 상징성을 좀 보다 극대화시켜서 좀 보여주려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미 정상이 긴밀하게 이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장이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취지가 강하고 특히 내용적으로도 실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실제 이제 도보다리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긴밀히 서로 두 정상끼리 얘기 나누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또 어떤 면에서는 배석자 없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양쪽 그 정상이 향후의 행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철학이라든가 또 어떤 방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방향성 뭐 여러 가지들을 공유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설득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북미 간에 지금까지 전개되어 있는 어떤 물밑 조율 과정들에서 지금 나타나 있는 어떤 문제라든가 걸린 고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설명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어떻게 가야 될지 서로 협의하는 과정, 공유하는 과정 이걸 긴밀히 갖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또 외부로 봤을 때도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주는 메시지 차원에서도 두 정상이 상당히 이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는구나 예. 라는 아마 메시지를 주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북한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